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수학 되짚어보기 첫 번째 시간 수와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숫자의 체계들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숫자의 체계들을 같이 좀 먼저 살펴볼 건데, 중학교 때는 어디의 범위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실수 범위까지 숫자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수 안에는 유리수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리수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는 자연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숫자의 체계, 중학교 때까지의 숫자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범위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배우는 숫자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무리수 중에는 파이라는 것들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등등의 제곱근호를 사용한 이런 숫자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요것들은 중3 과정에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에 이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유리수라고 하는 숫자들은 언제 처음 다 배우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웁니다. 뭐 3분의 1, 4분의 3, 뭐 1 이런 숫자들이 다 유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3분의 1, 4분의 3 쓸 수 있는 숫자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서 3분의 1, 뭐 4분의 3, 아니면 0.5 이렇게 이런 숫자들을 배우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이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라고 불리우는 자연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0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 음의 정수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 양의 정수, 자연수에다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들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리수라는 것을 지금처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유리수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유리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0까지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양의 유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1,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숫자들인 거고, 음의 유리수는 이 유리수들에다가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준 것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0.5 이런 숫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실수라는 것도 양의 실수와 음의 실수, 0으로 나뉘어 줄 수 있습니다. 양의 실수라는 것은 실수인 숫자들 1, 루트 2, 뭐 3분의 1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고, 음의 실수는 이 양의 실수에다가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등등의 숫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숫자의 분류는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숫자는 딱 요 실수 범위까지.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은 갑자기 허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복소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허수는 뭐 i가 들어간 숫자들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i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는 딱 요 실수 범위까지 여기 안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 라는 것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게 이 허수에서 계산이 들어갑니다. 특히 마지막 오늘 시간에 마지막에 하게 될 이 무리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허수를 다루는 방법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을 잘 익힌다면 허수에서의 계산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숫자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 이제 숫자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절대값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사실 이 절대값이라는 용어는 수직선 위에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3이다. 절대값이 3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 2, 3 이렇게 썼을 때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절대값이 3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음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요 마이너스 3도 원점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3인 숫자를 찾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절대값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 이 값이 3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지금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3과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3과 2를 더해주고 그러면 5가 되죠. 그리고 둘의 공통인 부호인 플러스를 붙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더하자 라고 한다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같은 음수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1과 4를 더해 주시면 5가 되는데, 이때 공통인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수의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2를 더하자 라고 한다면, 자, 일단 둘의 부호가 서로 같기 때문에 2분의 1과 3분의 2를 먼저 더해 주시고, 앞에 부호는 둘 다 플러스 부호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3분의 2를 더해 주시면 플러스 6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어떤 걸로 해볼까요? 2분의 3 이런 걸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시고 3분의 1과 2분의 3을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2 되고 9 되니까 11 이렇게 값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 절대값의 차, 자,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빼기 2를 해주고, 그러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인데 3과 2 중에 누가 더 크죠? 3이 더 큰 숫자죠. 그래서 큰 수의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를 가져다 붙인다.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보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2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가 되고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니까 4에서 2를 빼주고, 그 다음에 4랑 2 중에 더 큰 숫자는 4가 더 크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4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붙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둘의 절대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차이를 계산하는 건데, 이제 이런 정수들은 쉽게 이제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과 예를 들어서 위에 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자라고 한다면, 자, 이제 마찬가지로 부호가 다르니까 우리는 플러스 2분의 1의 절대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이 3분의 2가 되는 걸 압니다.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가 2분의 둘 다 6으로 통분하면은 6분의 얘는 3이 되고 얘는 6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더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은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부호는 요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다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차라는 것은, 차는 정의 자체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더 큰 숫자니까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주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6분의 3과 6분의 4로 어차피 통분을 해야 얘네들을 계산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계산하려고 했을 때, 그냥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니까 6분의 쓰시고 분자만 어차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여기 다시 천천히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6분의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3과 마이너스 4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가 더 큰 숫자니까 6에서 6분의 4 빼기 3을 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수의 덧셈과 덧셈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더하고 부호를 잘 갖다 붙여주면 되는데, 부호가 다를 때는 이제 절대값의 차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덧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데,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더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값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했던 예시를 중에 어떤 걸 하나 볼 거냐면은 요걸 볼게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자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했던 대로 3에서 2를 빼주고, 그 다음에 3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플러스를 붙여줬던 것처럼, 그래서 플러스 1이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을 한다고 해도 3에서 2를 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가 3이니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순서랑 상관없이 내가 빼는 순서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를 하자, 플러스 4. 그러면 내가 4에서 2를 빼게 되겠죠? 4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그러면 4의 부호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얘 순서 바꿔서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를 더하자 라고 해도 마찬가지 4에서 2를 빼주시고 더하기.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개 이상의 덧셈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먼저 더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친구는 이렇게 먼저 더해서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3이 돼서 3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얘네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5가 돼서 1 더하기 5니까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를 먼저 계산을 하고 플러스 4를 나중에 계산한다 라고 하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한 결과가 아까 플러스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1 더하기 4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4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난 이번엔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할래 라고 하면 플러스 3 놔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 요걸 계산하자. 자, 그러면은 플러스 3 더하기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4는 아까 플러스 2가 된다 그랬죠? 플러스 2 그러면은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 그래서 계산 결과가 똑같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시면 막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런 계산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막 1 더하기 2 뭐 이런 계산 하듯이 3 더하기 4 뭐 이런 계산 하듯이 이런 음수가 포함된 덧셈 뺄셈에 대해서도 자유자재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수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뺄셈은 어떻게 하냐고 되어 있냐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호를 바꾼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앞서 배웠던 덧셈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뺄셈이라는 건 덧셈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를 빼자 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3에서 그냥 2를 빼는 거니까 1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자 빼는 수의 부호 플러스 2의 부호를 바꿔주시고 덧셈으로 바꾼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바꿔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걸로 문제가 바뀌는 거고 우리가 앞서 했듯이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각각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얘는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 되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니까 얘가 더 커서 3에서 2를 빼주고 플러스 붙여준다. 그래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보면은 이번엔 플러스 4에서 빼기 마이너스 2를 하자 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플러스 4에서 자 덧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부호 바꿔주고 플러스 2 그래서 플러스 6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본다고 하면은 자 이때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가 된다. 그러면 얘는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 비교해서 4가 되고 2가 되니까 얘가 더 커서 4에서 2를 빼주고 4의 부호인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호 바꿔주고 빼는 수 부호 바꿔주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두 수의 뺄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걸 계산해보자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2에다가 여기가 빼기니까 부호를 바꾸어 주시면은 덧셈으로 바꾸고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5 플러스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5를 더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5에서 2를 더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부호인 마이너스 붙여주고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런데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얘네 둘을 비교해보면 절대값이 둘 다 3으로 똑같죠? 그럴 때의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배웠던 대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3에서 3을 빼서, 그러면 얘가 3 빼기 3이 0이니까 플러스를 붙여주든 마이너스를 붙여주든 0이 되는 것엔 변함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가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플러스 기호를 계속해서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플러스 기호는 생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쓰면 3에서 2를 빼자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익히 봐왔듯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자. 그러면은 얘는 4에서 부호 얘 덧셈으로 바꿔주고 플러스, 얘는 부호 바뀌면 플러스인데 플러스 기호 생략하니까 2가 돼서 6이구나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덧셈 기호, 이 양수 기호, 플러스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덧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가 되는데 생략하니까 그냥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랑 더하는 거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수의 곱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곱셈과 나눗셈은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다가 플러스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을 하자 라고 하면 아까 했듯이 플러스 기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3이랑 똑같아서 2 곱하기 3 하시면 6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3이니까 2 곱하기 3 하시고 6이 되는데 둘의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플러스 6, 그래서 플러스 기호 생략해서 그냥 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자 라고 한다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절대값 2,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곱하시고 그 다음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을 해도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 곱하기 플러스 3의 절대값 3, 둘의 부호 다르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을 할 때,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플러스로 나온다. 그 다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에서 플러스 28에서 마이너스 4를 나누자 라고 하면은 28에서 4를 나누고 그 다음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28 나누기 4 하면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4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28에서 4를 나눠주고 그 다음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그냥 플러스 부호는 생략이니까 그냥 7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역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눗셈을 할 때는 자, 역수라는 건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 있다 라고 하면 2분의 3과 어떤 수를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찾고 싶다고 하면 이 네모 안에는 3분의 2를 곱해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는 2분의 3의 역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수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플러스 28 나누기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자라고 하면은 얘는 플러스 2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28 곱하기 2분의 3을 하고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약분해서 14 되니까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 계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두 수의 곱에 대해서도 곱셈도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시면은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하나 아니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나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법칙, 자, 결합법칙은 아까 했듯이 곱하는 순서가 관계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을 하자라고 하면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해서 얘네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3을 곱해서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번엔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둘은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이제 부호 같아졌으니까 1 곱하기 6 하시면 6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더라 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것은 곱셈을 계산할 때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것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는 것과 얘네 둘이 차이가 있다. 자, 얘는 2만 제곱을 하는 겁니다. 2만.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있고 2 곱하기 2를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는 거라서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곱셈에 대해서,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이제 중1 과정의 계산의 마지막 단원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은 잘만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숫자를 계산할 때 많이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그 인수분해를 활용해서도 얘네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가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하나씩 분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마이너스 5 곱하기 여기에다가 플러스 10 빼기 플러스 2를 하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일단 요 안쪽에 먼저 보시면 마이너스 5 곱하기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안쪽을 먼저 계산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0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먼저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50, 그 다음 이렇게 곱하시면 플러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40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훨씬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6을 하자.
자, 그러면 얘를 두 가지로 풀어볼 건데 그냥 첫 번째는 안쪽에서부터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12로 통분해 주시면 12분의 자,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플러스 얘는 3 곱하니까 15가 되죠.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36 그러면 12분의 11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36이에요. 그럼 여기서 약분해 주시면은 3 되니까 마이너스 3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6을 하고 플러스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6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은 12가 되고 얘네 둘이 곱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45가 돼서 마이너스 3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나 풀면은 정수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다시 또 통분하고 약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어떤 게 더 편하냐 이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에 걸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2를 하나씩 분배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10을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가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바뀔 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0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정수랑 유리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방법 셈, 뺄셈 하는 방법을 쭉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잘 적용해서 이제 나머지 사실 여기에서 계산하는 방식들을 나중에 문자와 식에서도 똑같이 계산을 적용하니까 이 연습이 충분히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 풀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OT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이제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미 이 순환소수라는 게 뭐냐면은 뭐 0.3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 얘가 0.33333 이렇게 3이 반복되는 어떤 소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분수로 바꾸면 9분의 3이 돼서 3분의 1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변환되는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2 때 배우는 이 순환소수 내용은 바꾸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연습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 한번 좀 다루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요거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당장 우리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리는 이제 3을 제곱하면은 9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마이너스 3도 제곱을 하면은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도, 마이너스 3도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9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얘를 일반화시켜서 쓴다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는 여기에서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x에 해당하는 값들을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기호를 가지고 와서
루트 a 이렇게 쓸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x제곱은 9가 되는 x를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x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루트 9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면 아까 했듯이 3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만 빼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는 표현을 봤을 때 x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서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지금같이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자 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2가 될까? 라고 떠올렸을 때 당장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씁시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표현상에서 이 루트 기호를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읽는데 영어로 읽으면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한글로 읽으면 제곱근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읽어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2입니다 라고 읽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걸 제곱근 2라고 읽는 사람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루트 2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표현상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제곱근 3이 얼마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곱근 3? 얘는 그냥 루트 3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의 제곱근과 이거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제곱근 3과 3의 제곱근의 차이.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고 제곱근 3이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루트 3을 다르게 읽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차이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제곱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 1에서 맨 처음 지수에서 다시 한번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우면서 여기에서 더 많은 제곱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딱 요 정도 수준에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자 라고 하면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4가 되나요?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이럴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 이때는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돼요. 알고 있다면. 자, 근데 x제곱이 5가 되는 숫자 모르죠?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수의 제곱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121이 되는 숫자를 찾자 라고 하면 얼핏 봤을 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이네 라고 하지만 121은 11의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최소한 1에서 한 17 정도까지 뭐 아니면 뭐 1에서 한 20 정도까지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25 요런 숫자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3의 제곱 해가지고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 20의 제곱은 400 그 다음에 25의 제곱은 625 뭐 이런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편합니다. 저도 한 요 정도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21의 제곱은 441 뭐 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저도 잘 못 외워서 뭐 계속 나눠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이제 소인수분해에 대한 설명은 안 했지만 18이나 뭐 256 이런 것들은 225 이런 것들은 몇 번 나눠보다 보면은 얘가 14의 제곱이구나 압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치는 거 이런 거 11의 제곱 121 이런 거는 11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아요. 13의 제곱 마찬가지 17의 제곱도 19의 제곱도 이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더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곱근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 자체가 제곱해서 되는 숫자였죠. 그러니까 루트 2라는 숫자, 플러스 루트 2라는 숫자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루트 2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원래 목적이 이 플러스 루트 2라는 것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였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도 제곱하면은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a가 양수라는 조건일 때 루트 a라는 것을 제곱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을 하든지 얘는 다 a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것은 루트의 a제곱. 자, 얘가 뭐가 되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인 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듯이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제곱과 루트가 만났을 땐 얘가 없어지면서 그냥 2만 남는구나.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만났을 때 없어지면서 a만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루트. 근데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2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또한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그냥 루트를 없애면 좋은데, 그럼 마이너스 2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없애면서 부호를 바꿔주자.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면서 없애면서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a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그냥 루트 a 제곱도 a가 되고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도 그냥 a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냥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이 루트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6 제곱해서 36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있죠. 그래서 루트 6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든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든 우리는 방금 전에 했듯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a 자체는 6이죠. 그래서 그냥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인 수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계산을 해보면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12의 제곱 이런 걸 계산하자라고 한다면 자, 얘는 루트 6을 제곱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6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12를 제곱하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1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 숫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클까요? 2가 클까요? 얘를 이제 비교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더 클까? 루트 3이 더 클까? 2가 더 클까?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자, 비교하는 방법은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이 만약에 2보다 더 큰 숫자다라고 하면은 제곱을 해줘도 더 큰 숫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3을 제곱을 해주면은 3이 되고 2를 제곱을 해주면 4가 됩니다. 4가 더 큰 숫자니까 2가 더 큰 숫자였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소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양변을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11하고 3이랑 누가 더 큰지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루트 11을 제곱해 주시면 11이 되고 3을 제곱하면 9가 되니까 루트 11은 3보다는 더 큰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10이라고 4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11을 제곱하면은 11이 되고 4를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루트 11은 4보다는 작은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루트 11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숫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루트 11, 그 다음 아까 했던 이런 루트 3, 이런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된 숫자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무리수라고 불러줍니다. 무리수 안에는 루트 3, 루트 11, 루트 2, 루트 5 등등등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로 표현된 숫자들. 단, 루트 36, 이거는 그냥 6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제곱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된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러주는데 이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소수점 아래로 얼마에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 11이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숫자인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기에다 루트 11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루트 11을 계산기에 넣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31624790354 해서 쭉 내려간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끝이 없이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루트 11한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시작이 3. 얼마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3보단 크고 4보단 작은 숫자니까. 그래서 이 3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주냐면 루트 11의 정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정수 부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냐면 루트 11에서 3을 쭉 없애주면 0.316666244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11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무리수를 가지고 그냥 뭐 t라고 써볼게요. t의 정수 부분을 a라고 한다면 소수 부분은 t에서 a를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예시로 들어보자면 자, 루트 18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18이라는 숫자는 루트 16보다 크기 때문에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루트 18을 계산기에다 한번 계산해보면 루트 18이 대략 4.242640687 뭐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루트 18이 4보단 크고 5보단 작은 숫자이니까 이 4라는 숫자, 소수점 앞에 있는 이 4라는 숫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18의 정수 부분은 4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소수 부분은 이 2.4, 2.4, 0.2464 이렇게 되는 게 저도 이 계산기에 넣어봤으니까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18에서 정수 부분인 4를 뺀 게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에 대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썼듯이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루트 18 빼기 4, 루트 11 빼기 3 이런 숫자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 숫자들도 다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1에다가 루트 2를 더한다? 얘도 무리수가 돼요. 얘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루트 2에다 1을 더한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유한소수로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 더하기 루트 2 얘도 무리수가 됩니다. 그 다음 2 더하기 루트 3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소수가 됩니다. 무리수가 되죠. 무리수.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해보고 싶냐면 이번에는
1 더하기 루트 2랑 예를 들어서 2랑 대소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 둘 중에 아무 숫자나 빼줍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루트 2에서 2를 빼주면 그냥 정수들끼리 계산해 주시면 돼요. 유리수끼리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루트 2가 큰지 1이 큰지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루트 2는 1보다는 큰 숫자죠. 왜냐면 1을 제곱하면 1밖에 안 되고 루트 2를 제곱하면 2니까 얘가 더 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더 큰 숫자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어요. 그러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이 1 더하기 루트 2에서 2를 뺐더니 양수가 된 거니까 1 더하기 루트 2가 더 큰 숫자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2 더하기 루트 3하고 3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빼는 순서를 3에서 2 더하기 루트 3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1하고 루트 3을 비교해야 되는데 1의 제곱은 1이고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루트 3이 더 큰 숫자가 되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3에서 2 더하기 루트 3을 뺐더니 음수가 됐으니까 3이 더 작은 숫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트 앞에 다른 유리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제곱근표 보는 게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제곱근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a b다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루트 b분의 루트 a라는 것은 루트의 b분의 a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계산하자 라고 하면은 루트 쓰시고 2 곱하기 3 하면 6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 그래서 루트 6이다. 그 다음 루트 3분의 루트 2는 그러면 얘는 그냥 루트의 3분의 2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루트의 a제곱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a 루트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12다 라고 하면은 12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 곱하기 3이 되고 얘는 다시 쓰면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 되겠죠. 자, 근데 루트 4는 얼마죠? 4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3이 돼서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2루트 3이구나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루트 18 자, 루트 18이라는 숫자는 9 곱하기 2가 되죠. 얘는 루트 9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루트 9라는 숫자는 3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루트 2니까 3루트 2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들을 보고 이렇게 루트 18을 보고 3루트 2라고 쓸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거꾸로 3루트 2를 보고도 루트 18을 써줄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쓰는 방법은 얘를 제곱시켜서 이 과정을 거꾸로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루트 2를 계산하자 라고 하면은 얘는 4라는 거는 루트 16이죠. 곱하기 루트 2 그럼 얘는 루트 3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자재로 계산이 되어야 하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루트 3이다 이런 숫자가 있으면 한번 도우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까지 제곱시키는 게 아니라 부호는 그대로 놔두고 루트 9 곱하기 루트 5라고 써서 마이너스 루트 45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네요. 분모의 유리화. 자, 분모의 유리화는 우리가 다음에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유리화도 배우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 아까 해봤던 루트 3분의 루트 2 이런 것을 분모의 유리화니까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은 루트 3이라는 것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유리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루트 3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3이 된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서 3분의 루트 6이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모를 유리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나 더 보면은 5루트 3 분의 2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분모가 유리수가 아니죠. 5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또 곱해서 5까지는 굳이 곱할 필요가 없죠. 이미 유리수니까 얘는. 그래서 곱하기 루트 3만 해주시면 2 곱하기 루트 3 그러면 루트 3 루트 3 곱하니까 5 곱하기 3이 되고 위에는 2루트 3 그래서 15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시로 들어보면은 자 루트 12분의 루트 7 자 얘를 계산하려고 보시면 자 루트 12가 무리수니까 루트 12 곱하기 루트 12분의 루트 7 곱하기 루트 12 이렇게 써서 그러면 12분의 루트 84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온전한 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2 안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루트 12라는 것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2루트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12라고 하는 큰 숫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건 다 꺼내주고 그래서 2루트 3분의 루트 7이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분자분모 곱해주는 겁니다. 루트 7 곱하기 루트 3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루트 3이 되고 루트 7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21 그래서 6분의 루트 21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썼다고 하면은 이제 루트 84를 보시고 12분의 84가 루트 4 곱하기 루트 21인 걸 찾고 12분의 루트 4가 2니까 2 곱하기 루트 21 그래서 6분의 루트 2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은 루트 45분의 7 루트 45분의 루트 2라고 해볼게요. 계산이 좀 하기 싫게 루트 7 뭐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방금 전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루트 45가 있으니까 루트 45를 분자분모 곱해야지 이래버리면 루트 45 곱하기 루트 45분의 루트 7 곱하기 루트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5분의 7 곱하기 45 하면 얼마일까요? 대충 계산해보면은 315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이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자, 루트 45를 보면서 45, 5, 9, 45네 그러면은 루트 9 곱하기 루트 5 분의 루트 7 그러면 루트 9는 3이니까 3 루트 5분의 루트 7이구나 그러면은 루트 5만 곱해주면 되는 거였네. 그래서 3 곱하기 5분의 루트 35구나 그래서 15분의 루트 35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분모에서 간단하게 빼줄 수 있는 건 다 빼주시고 계산을 하는 게 좋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루트 45분의 루트 27 자 얘를 봅시다. 자 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루트 45 분자분모 곱해주면 27 곱하기 45 해야 되는데 숫자 너무 커지죠. 이럴 때는 무조건 빼줄 수 있는 게 없나 보는 거예요. 45, 5, 9, 45니까 루트 9 곱하기 루트 5 그 다음에 27은 3, 9, 27이네 루트 9 곱하기 루트 3 루트 9는 3이니까 3 루트 5 루트 9는 3이니까 3 루트 3 그러면 이제 나는 루트 5만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5분의 3 루트 15다 그래서 10 그리고 약분도 되죠. 그래서 5분의 루트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처음에 약분 시켜놨으면 돼요.
그래서 5분의 루트 15가 답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다 해주고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이 남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자가 포함된 식을 계산할 줄 알면 그게 더 쉬우니까 그 이후에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 게 2루트 3 더하기 3루트 3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문자 계산하는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다루고 나서 다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루트 중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봤듯이 루트 2-1분의 3 이런 것들도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부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